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운명의 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5일 내일이 공수처 지금 소환 통보가 왔었고 27일은 첫 헌법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류 같은 걸 자꾸 안 받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를 지금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받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운명의 주가 아니라 윤 대통령은 계속 버티기로 갈 겁니다. 버티기다. 제가 어젯밤에 석동현 변호사랑 잠시 통화를 해봤는데요. 석동현, 예. 취지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여론전을 하고 싶지 수사관 앞에 앉아서 조사받고 싶지 않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해봤잖아요. 네. 수사관 앞에 앉아서 공수처 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네가 겸할 때 군대를 어떻게 동원했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헌재에 가면은 왜 이랬는지 동기를 설명하면서 여론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만큼 버텨보겠다. 그리고 여론전을 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켜 보겠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요. 잘못을 시인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과하고 왜 사과했냐니까 그냥 사과했다는 거잖아요. 딴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사과했다고 처음부터 그 경선할 때 개사과 논란에서부터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사과할 줄 모르네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떠넘기고 알리바이 조성하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지 조사 그 공수처에 출두해서 특히나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조본에 지금 부른 거잖아요. 안 받으려고 안 할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예. 비슷하게 보시겠네요.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스타일을. 예. 일단은 국민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뭐 혐의를 조사를 받고 기소되고 뭐 어떤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그건 차후의 일이고 일단은 법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회 안정을 위해서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청난 죄를 뭐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 절차에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따르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그 자기 중심의 끝판왕. 이 연말을 차가운 길 위에서 탄핵과 처벌을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 대한 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정말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검사들의 태도. 검사들이 사실은 자기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문의를 해오면 나 검찰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가르쳐주는 게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1도, 2부, 3배. 계속 도망가고 뭐 부인하고. 근데 저는 어떤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을 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아야 됩니다. 윤대진, 뭐 소윤, 대윤이라고 윤대진이라는 검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을 때 그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검사의 마인드구나. 소나기는 피하고 기회를 도모하면 때가 되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정말 국민들과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가 살아서 버티고 있고 아직 현직 대통령으로서 힘을 발휘하려고 계속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지만은 내란이 일어나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 군부 수장이 안 잡히면 내란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가 계속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황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들을 학자들이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죄라는 게 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계속범, 상태범으로 보더라고요.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내란 상태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고
이 법리대로라면 지금 동조하는 사람들도 다 내란 선동, 성전죄 가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조, 부하 수행은 되는 거죠. 단순 가담자나 부하 수행은 그러니까 가능한 지금도 거죠. 내란 공범이 명백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법 집행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맞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난센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하게 이제 제가 그 헌법학자들에게 몇 번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에 통진당 해산 사례에 따르면은 네. 그 이상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상 가는 건 맞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국힘당을 해산하려고 하면은 국힘당의 108명 의원들을 다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보궐선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 언론들도 사실 좀 요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내란 상황에서 선거할 때처럼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란 네. 상황인데 네. 국민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생중계로 다 본 상황에서 아직도 판결이 안 났는데 내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 주장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 자기들도 다 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금의 혼돈 상황, 내란 이후의 혼돈 상황은 내란 우두머리가 그대로 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어지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버틸 것이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아닌 한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오늘 어제 뭐 지난 얘기 들어보면 휴대전화도 지금 확보했다 그러고 휴대전화는 확보한 게 아니고 네. 통화 내역이죠. 통화 내역이죠. 예. 자, 긴급 체포 구속영장 청구 이게 가능할지 말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은 나올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건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일단 있고 그 사람들도 무력을 화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윤석열의 성정으로 볼 때 굉장히 모든 것이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도 쿠데타에 일정 정도 관여를 했거든요. 그 안가라는 이제 뭐 국무위원들,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 그 장관들 일부하고 그 뭐 군사령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그 안가를 관리하는 곳이 경호처장이고 네. 그리고 그 뭐 관저에서도 회동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고 가담한 사람들이면 나도 같이 간다라는 생각하면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을 때 이게 정말 뭔가 작은 전투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그 요즘 퍼프데디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뭐 음악계의 제왕이라고 하는 거기는 총기가 허용된 나라니까 그 영장 집행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군대가 가더라고요. 네, 군대가. 근데 전차하고 군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저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공수처가 부른 게 아니라 공조본이 부른 거잖아요. 공조본이 불렀는데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는 순간 경호처가 막으면은 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되는 거죠. 바로 체포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 특공대 이런 데 동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호처가 한남동 그 관저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네. 그 공식적인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그 공무원들을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범 바로 체포하면 됩니다. 지금 왜 내란 이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현행범이잖아요. 네. 현행범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끊임없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증거 인멸하고 말맞추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사실은 저것도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로 봐야 된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대행이고 본인이 국무회의 소집을 본인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 좀 뒤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저거 제대로 지금 집행해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서류도 안 받고 수치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하는 변호사 것은 선임은 근데 확인해 보니까 했습니까? 그 선임은 돼 있는데 네.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임기를 안 냈다는 얘기는 절차에 들어가면은 끌려가야 되니까 일단 최대한 더 버티겠다, 시간 끌겠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거잖아요. 선임기를 해야지. 조직은 갖췄는데 갖췄다. 예. 그래 그거를 공식적으로 스타트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석동현 변호사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 지금 수임을 한 거는 맞아요?
본인이 대변인은 아니고 해도 됩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라고 해도 친구지만은 뭐 사실은 뭐 이현주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석 변호사는 15기고 네. 윤 대통령은 23기잖아요. 차이 많이 나네요. 사시에 8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겠느냐? 윤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남기춘 변호사. 지금은 변호업 안 하고 네. 제주에서 농사 짓고 있죠. 네. 그리고 이철우 교수 네. 두 사람이 가장 절친이라 그럽니다. 나머지 석 변호사는 자기가 검사할 때 윤석열 한참 떨어지고 뭐 8수 9수 했으니까 네. 별로 안 가까웠고 윤 대통령도 석 변호사를 가까이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평통 부의장 외에 아무것도 안 줬고 공천도 안 줬어요. 예, 공천도 못 받았죠 결국은. 결국 그런 사이라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본인이 나서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뭐 절친이다 40년 친구다는 게 대학 입학 때 같은 학번이라는 거 외에는 아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석 변호사도 지금 그 대통령도 말 안 하고 대통령 주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은 궁금증이 많이 이니까 네. 본인이라도 본인이 오지랖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오지랖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서로 고소 고발전 하고 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이라고 고발했고 본인은 무고죄로 또 맞고소하겠다 그러니까 네. 어쨌건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석동현 얘기도 좀 했는데 일단 잠깐 제가 말씀하십시오. 검사들의 얼마나 그 무질서함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고 그 다음에 변론을 하는 게 맞고 사실은 본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뭐 잠재적 의뢰인일지 지금 의뢰인일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운신을 제한할 수 있거든요. 법정에서 변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체포에 채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근데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그 제가 이번에 우리 그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 의도적인 태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게 됐던 이유는 군의 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판단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군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 뭐 사찰 문건이라든지 이후에 뭐 계엄사 문건으로 합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렇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검찰 조직에서 길러진 거죠. 네. 참 빠뜨린 게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이 수사를 먼저 안 받고 탄핵을 그 이유가 뭔죠? 심판하겠다고 하면은 수사를 먼저 받으면은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잖아요. 죄상이 드러나면은 탄핵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먼저 가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기각을 받아내면은 복귀하니까 수사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걸 노리는 거죠. 꼼수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해명과 담화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알리바이 주장하다가 남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본인이 안 집니다. 이것도 지금 전략상 수사를 먼저 받으면은 내란이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다 봤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침탈했는데 그게 폭동이 아니면 뭐가 폭동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수사를 먼저 받으면 내가 죽는다. 나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버텨서 탄핵 심판을 먼저 받아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겠다. 네. 이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왜 이런 데가 주저하는지가 사실 의문스러워요. 내란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꼼수 계속 부리고 있고 그 이유 자체가 어쩌면 아직까지 동조하고 있는 어떤 세력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권력. 그거 윤상현 의원이 김상욱 의원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권 내주기 싫어. 네. 정권 잃기 싫어. 네. 그러니까 동조라고 봐야 되겠죠.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내란이 아니다. 계엄인데 판결이 안 났는데 왜 내란이라 그러냐. 아니 내란 현행범행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걸 뭐 판결을 꼭 법적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국민들은 이미 내란인 걸 다 알고 있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뭐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헌법재판관 지금 이 3인 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인 체제가 될지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특검법 아직 오늘까지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덕수는 법인카드하고 간용차만 있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행하기 전에
그 선언을 해야죠. 뭐 국민들에게 너무나 그 큰 뭐 제약을 끼쳐서 죄송하다. 다음부터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역시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미루기 모드로 들어간 건데 정말 우리나라 관료들 끔찍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미루기입니까? 아니면 동조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치 보기죠. 결국은 눈치 보기다. 소신껏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실토를 했잖아요. 네.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를 거치라고 본인이 건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본인이 소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무위원들 일부 뭐 김용이나 몇 사람 빼고는 본인은 국무회의 하는 걸 모르고 온 국무위원들은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네. 나중에 뭐 이게 부하 수행도 가볍게 처리되거나 입건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한독수는 알고 소집했잖아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걸 하라고 건의했잖아요. 예. 그리고 끝까지 못 막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명백한 내란 공범이죠. 공범인데 내란 공범을 지금 민주당이 이 국정이 유지돼야 된다는 이유화해서 권한 대행으로 인정을 했던 건데 네. 하는 게 내란에 계속 동조하고 있으면은 내란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죠. 저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절차상 맞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총리니까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준해서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잖아요, 신분이. 네, 총리죠. 권한 총리. 대행은 역할이잖아요. 예. 신분은 총리면 총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또 사유는 자체는 국무총리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또. 그렇죠. 네. 내란 공범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인 거죠.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경강부회하는 거죠. 우기고 있는 거죠. 계속. 아무 말 대잔치라고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4월이면은 문영배 그 헌재 재판관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4월 18일이죠. 예, 3월인가? 4월 18일. 4월 18일. 예. 그러면은 임기가 만료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끌고 더 이상 임명을 안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서로 뭔가 그 이심점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 의심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태업을 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무력화하는 이것도 내란이죠. 내란이다. 내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6인 체제도 사실은 헌재법을 뭐 의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논란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9인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이것까지 아마 거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는 할 걸로 보긴 하는데 어쨌건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도를 넘는 것 아닌가. 물론 뭐 그 조항 내에서 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에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손봐야 될 게 있는 게 있겠지만은 계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하는 게 이게 맞냐고 하지만은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이 추천했잖아요. 네, 맞아요. 야당 추천했어요. 그런 상황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특검의 수사팀장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특검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너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놔뒀냐는 거는 네. 내란 수계를 하루빨리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가 만약 해결된다면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빨리 손절하죠. 네, 손절하겠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분리했겠죠. 지금은 왜 다들 그런 얘기들 요즘 왜 보수 논객 중에 대표적인 조갑재, 정규재 두 분이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내란이 명백한데 그걸 우기다고 있다고 계속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비판하냐? 자기들은 윤 대통령과 손절하면은 권력을 뺏기니까 내주는 게 싫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언제 살아나요? 그럼 그게 다 내란 공보. 그러니까 그 강제수사법은 그것만 좀 정리. 어떻게 가능하나? 그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지켜봐야 됩니까? 탄핵으로 가는 거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이제 공수처 공조본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소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응할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 전에는 선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공조본이 어차피 빨리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검찰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됐건 특검이 됐건
하나로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흩어져서 경쟁적으로 해왔는데 모아서 빨리 처리하는 게 그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정치 일정도 나오거든요. 저 버티는 걸 계속 놔두면은 국정이 계속 혼란스럽고 대외 신인도만 떨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빨리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되는데. 자, 어제도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의 수첩, 계엄 수첩. 거기 보니까 사살 표현도 있고요. 국회 봉쇄, 북한한테 NLL 유도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외환죄도 성립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있는데도 계속 가만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노상원 수첩이 그 점집에서 발견된 네. 수첩인데 예. 수첩에 이제 이게 이 서류로 정리된 게 아니고 메모로 나온 본인이 메모로 쓴 거. 사살, 네. 북한에 대한 뭐 전쟁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회 봉쇄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네. 수거 대상, 사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노상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 건지 윤 대통령의 보고돼서 정말로 입안에 들어간 건지 이거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긴 하지만은 도대체 이 정권은 참 무속 정권 참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노상원 씨가 호남은 빼라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호남 군산 가서 점집을 30몇 번이나 갔다고. 네. 본인이 참 무당인지 무당인 노릇을 하는 건지 네. 참 모르겠습니다. 수거 대상이라고 하는데 수거라는 게 이거 체포하는 걸 수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군사 용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수거는 쓰레기잖아요, 원래. 쓰레기 수거라 그러지 않나요? 네. 이런 사람한테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보고 싶은 게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람 쓰는 스타일 네.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의 스타일이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구시대 인물이 왜 나타날까? 이진숙이 언제쯤 이진숙 이진숙인데 라고 생각하고 유인촌이 20년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하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자기를 불러준 게 너무나 고마워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충성을 할 만한 그런 태물들로만 구성을 했잖아요. 쿠데타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상원 씨도 성추행으로 복역한 다음에 지금 외진 곳에서 점집을 열고 계시던 분 그리고 다른 장성들도 다 자기 기수에서 첫 번째로 승진하지 못하고 네. 첫 기수에서 이제 서열이 낮은 사람들로 구성을 한 게 결국 이제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너 어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인사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93의 이기엽 여단장도 진급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준장인데 준장 정도는 많이 깎은 것 같은 동기생들은 소장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내용. 윤상호 정보사령관도 우리나라 블랙리스트가 다 공개가 돼가지고 제공이 돼서 그리고 하극상 사태도 있었고 그렇죠. 당연히 물러났어야 할 사람을 구제해주면서 나쁜 용도로 써먹은 거잖아요. 블랙리스트가 블랙요원. 블랙요원. 블랙리스트도 다른 거예요. 블랙요원 명단이 이제 공개되고 당시에 이제 문상호가 지금 끝나야 되는데 김용현이 오면서 직무배제 해제됐던 그래서 지금 혹시나 그것 때문에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번에 내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원식과 지금 김용현이 크게 대판 싸웠다 그러잖아요. 비상 계엄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방식이 왜 이게 오늘 아침에 재밌는 포스팅을 우리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올렸던데 왜 형법 91조 내란죄가 들어가 있냐. 1952년 발췌 개헌이 이승만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거든요.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렇죠. 친위 쿠데타죠. 그 구도 그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 끌어내고 계엄 해제 막고 그다음부터는 1차 천리잖아요. 국회 150명만 안 넘게 만들면은 다 됩니다. 다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아직도 비상계엄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못합니다. 못하죠. 언론이 벙커 가야 돼요. 벙커 끌려가서 수거 대상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수거 대상 올라갔을 수 있죠. 아니길 바라는데 저는 사살하지 말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2시간 만에 끝났기에 다행이지. 안 했으면 아직도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상황
상황을 보면 그 2시간 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던 거이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됐으면 지금까지 계엄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담화를 보면서 기겁을 하겠는데 대통령의 사고 체계, 인식 체계가 정말 정상이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데 되게 마술적인 사고잖아요. 2시간만 혼내줘야겠다라고 해서 2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항을 해서 2시간에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있고 나서도 또 다른 제2쿠데타를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다 끌어내라든지 그렇죠. 뭐 더 동원할 수단이 없냐는지 결심 지원실에서 사후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죠. 그냥 정말 이분은 마술적 사고를 하시구나. 현실의 그 흐름하고 본인의 그 인식 체계가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3시간이나 시간을 끌었던 게 국무위원들이 안 모여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수를 생각하느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것도 저는 밝혀내야 되거든요. 밝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정 무렵에 했는데 4시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잖아요. 1시 1분인가 1시죠. 1시인데 4시 20분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러면 그때까지 무슨 일을 했고 뻥커 막 합참 지휘실 가고 뭐 했다는 거 보면 회의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통화 기록을 해보면은 누구랑 통화했고 다 나오겠죠. 근데 뭐 그 13공수, 7공수 뭐 그것도 뭐 준비시켰다고 하는 게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받으면은 본인이 해명할 기회가 없이 바로 구속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버티기 위해서 지금 헌재 쪽만 가겠다. 수사는 안 받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지금 본인은. 하나만 더. 지금 군인들만 경찰청장, 서울청장, 사령관들 주르륵 구속됐는데 대통령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 참모들을 안 사용했을까요? 이런 짓을 벌리는데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 참모들은 지금 아무도 문제가 없으면 특히 안보실 이런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그날 결심 지원실에 나타났던 두 국방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안보 2차장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대로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진석 실장도 나타났었다 그러는데 나타났으면 비서실장도 문제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뭐 계속 아마 계엄에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수사팀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 뻗대고 앉아 있으니까 뻗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 놔두니까 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가. 이게 저는 발본색원에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이라도 관계된 사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 국가에 대한 적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역사의 채찍을 맞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계엄 문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도 유야무야 불기소 결정하고 사실 그것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계엄 문건을 본 사람들이 검사로서 본 사람들이 지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건 우리가 지금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우리에게 복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요즘에는 하게 돼요. 무서운 얘기시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도 역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말씀대로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정리하고 듭니다. 이거 수사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 우두머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빨리 조치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내일 뭐 안 나타나는 게 뭐 명백하겠지만은 그런 꼼수 바로 잡아야죠. 빨리 잡아야죠.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잡아 넣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나라가 지금 엉망 아니겠습니까? 네, 뭘 더 이상 이걸 판단을 합니까? 바보입니까 이게? 모릅니까? 보면 몰라요? 뭐 법률가만 알아요 이게? 다 봤는데. 알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너무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서초의 부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달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거 잘 보내야 되는데. 아니 명태균 이야기를 좀 하고 가세요. 짧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명태균 그거 그 포렌식 한금폰 지금 나왔는데 많이 확보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왜 나서가지고 계속 저렇게 나서는가가 딱 드러나요.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을 정진석으로 알았다 그러는데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명태균 고에 김영선이 좀 해주라는 그 뒷부분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금 몸이 달아 있는 거예요. 본인도 문제가 되네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 동조
지금 저러다가 제가 볼 때는 내란 동조로 처벌할 수도 있어요. 네, 처벌해야죠. 예. 예, 공범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황금폰에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태균 보석이 허가될지 안 될지 오늘 봐야 되겠지만은 네. 어쨌건 이 명태균 수사도 결국 이 계엄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좀 지켜보고 윤상현 의원이 왜 저렇게 계속 나서서 저렇게 반박을 하고 하느냐. 본인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그 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두 분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잘 보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